약 3,000년의 역사를 지닌 문자예술 서예. 한국의 서예도 2,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한국 서예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한석봉으로 잘 알려진 한호, 그리고 추사 김정희입니다. 한석봉은 조선 중기에 중국 최고의 서예가 왕희지의 서체를 도입해서 서예의 새 길을 개척한 인물이고, 조선 후기의 서예가 정치가 실학자로 활약했던 추사 김정희는 중국 서체를 모방하던 시절에 독자적으로 추사체라는 이 고유의 글씨체를 완성하는 업적을 남겼죠. 이렇게 유구한 역사 속에 면면이 이어져 온 전통 서예가 최근 들어 놀랍게 변신하고 있는데요. 서예의 세계화를 위해 뛰고 있는 주인공을 오늘 아트 다큐 후아유에서 만나보시죠. 만 개의 붓털 끝에 혼신의 길을 모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무념무상의 경지. 돌아불린 서예, 그 속에 혁신의 불을 지핀 한 사람, 서예가 허회태입니다. 붓이 먹물을 한껏 머금으면 단전에 힘을 모아 마른 화포기로 거침없이 내달리고 쏟아내는 찰나의 예술. 거칠게 한 획, 유연하게 한 획, 일필휘지로 우주를 창조하는 기운생동의 몸짓. 거친 숨을 몰아쉬면 그제서야 윤곽이 보이고 완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힘들죠. 막 혼절한 상태도 나오고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도 이 작품을 딱 보는 순간 시열을 또 맛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는 해외에서 먼저 알려진 서예가입니다. 2009년에 미국 5개 지역에서 순회전을 했고 당시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올해는 미국 방송국의 다큐멘터리로도 소개돼서 전 세계에 한국 서예의 현재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를 찾아간 곳은 강원도의 산골. 첩첩산 중에 평화롭게 자리 잡은 건물 한 채가 그의 미술관이자 작업실이죠. 이곳엔 기존 서예로 보기 힘든 그림들, 용트림하듯 역동적인 필선으로 가득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허회태, 그가 궁금합니다. 전남 순천에서 서예가로 이름을 날렸던 백부의 영향으로 일찍 한학과 서예를 배웠던 소년. 그 어렸을 때 저가 진정 좋아했나 봐요. 찾아오면 같이 놀아야 되니까 그걸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신을 숨겨놓고 없는 척하면서 안에서 글씨를 썼던 기억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서예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소년은 중학교에 진학해선 지역과 학교 안팎에서 상을 휩쓰는 서예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죠. 그런 그가 최근 어렵사리 되찾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보물, 바로 중학교 시절 작품이죠. 이 작품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선배님한테 써드린 걸로 기억되는데, 이 작품을 보면 줄곧 저한테 빵을 잘 사주셨어요. 그래서 빵하고 교환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결국 서예 특기 장학생으로 광주의 고교로 진학한 소년. 고교 시절에도 전국대회 상을 독차지했던 그는 고교 2학년 땐 학교 후원으로 개인전을 여는 진기록도 세웠습니다. 작품을 25점을 출품을 했습니다. 송심석성이라는 그 작품을 했었어요. 소나무처럼 푸르고 돌처럼 탄탄하게 그 성품을 가져라. 그걸 제가 나름대로 작품화를 했는데, 그 작품을 서로 싸우는 광경을 봤어요. 먼저 내가 선택을 했다는 둥. 그렇게 서예와 함께 승승장구해온 소년. 하지만 단 한 가지가 그의 발목을 잡았고 오랜 세월 좌절을 안겨줬죠.
중학교 때부터 국전을 출품해서 12번을 떨어지고 12년을 떨어지고 그때 당시 많이 떨어졌을 때 주위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저렇게 공부해봐야 되지도 않을 것을 저 헛일을 하지 않나. 사람 치고 말하니까 제일 힘들더라고요. 칭찬만 먹고 살 줄 알았던 서해 신동에게 닥친 시련. 하지만 그는 붓을 꺾지 않았고 오히려 열흘에 한 번씩 붓과 먹을 소진할 정도로 수련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1995년 그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을 차지. 당시 39살 20년 만의 도전 끝에 이뤄낸 결실이었죠. 수상작은 흔치 않은 옛서체 목간채를 재해석한 작품이었습니다. 한 5년간을 줄곧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간채의 총 정리를 해서 저만의 고유성으로 리듬을 맞춰서 해석하는데 주력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종이도 발명되기 전 나무 조각에 쓴 전통 목간채를 자신만의 고유색과 리듬감을 입혀 재해석했고 자유분방한 허회태채로 되살려낸 거죠. 강약의 변화, 질감의 질박한 그런 선율 이런 것을 잘 이끌어내는 음악적인 요소를 많이 드러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서예가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거기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서예 작품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40년간 매진했던 전통 서예의 뿌리만을 남기고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한 거죠. 이목그래피라고 합니다. 감성의 하풍이다. 새로운 형상성, 또 회화성, 또 소통의 대중성 이런 특징을 갖고 이목그래피를 창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모그래피라는 새 장르를 처음 세상에 선보였던 건 독일 베를린 전시였습니다. 서예를 동양의 문자 정도로만 알고 있던 서양인들에게 이모그래피는 선입견을 뛰어넘고 그들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렸죠. 한자를 모르는 외국인도 감성으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그 독일에서 독일 현지인들이 저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좀 자부심 또는 자신감을 많이 가졌었죠. 네. 한자인 듯 회화인 듯 마치 추상화 같은 이모그래피. 어디서 출발한 건가요? 이모그래피가 나온 생성 배경에서는 최초의 서예술의 기원이 각골문에서 나옵니다. 이 작품 대용 또한 큰 대자를 윗부분에 쓸 용자를 아랫부분에 구성해서 한 화면에 담은 거죠. 거기에 기인했는데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또는 어디에 식물 연상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모그래피는 또 자연과 사람의 움직임까지 회화로 시각화했습니다. 제 이모그래피 특성은 무엇이라고 지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정을 해놓으면 상상이 추락되게 되죠. 그래서 저희 작품은 무한대 상상력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모그래피 특징이다. 그렇게 달려온 서예 인생이 55주년을 맞은 올해 그가 특별한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엔 이모그래피가 아닌 전혀 다른 작품들. 관객은 작품 속으로 들어갈 듯 더 가까이 눈을 맞춥니다. 바로 화면을 채운 정교한 글씨 조각 때문이죠. 종이가 이제 사람 움직이는 느낌도 느껴지고 계속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손으로 써서 만들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The swirls, these patterns and so on. I haven't seen these in other artists or in traditional Korean art. I may be wrong, but I haven't seen this kind of subject matter in traditional art. 이모그래피가 회화에서 입체로 또 그렇게 변신한 겁니다. 이모 스컬프처라고 합니다. 감성의
조각 작품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위대함을 꽃으로 승화시켜서 경이로움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면 같아 보이는 이 작품. 하지만 하나하나 조각이 모여 거대한 꽃의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의 꽃을 주제로 한 이모 스컬프처. 이 조그만 조각 하나하나에도 그의 철학이 담겨 있죠. 삶의 연속성과 무한 반복성에 대한 한 조각 한 조각마다 단어와 문장들로 이어 썼습니다. 그래서 언어들의 존재 자체로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죠. 이모 스컬프처를 만들기 위해선 지독한 수작업이 선행됩니다. 화선지 위에 주제에 대한 글을 빼곡히 쓰고 4등분한 원형 스티로폼을 한 조각씩 싸서 그 조각을 화폭에 붙여갑니다. 작은 천지 만물이 모여 우주를 만들듯이 작고 보잘것없고 의미도 없는 조각들이 모여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거죠. 이런 수작업은 타인과 소통하는 감성의 코드를 심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세기 전통의 근간을 지키면서 쉼없이 변화해온 사람. 그 변화는 여전히 오늘의 과제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통 서예에 그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질박한 좋은 선 또는 그 조형성을 나만의 고유성을 찾는 데 역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서예는 변화와 그 보물 창고, 그 보물을 캐내야 된다 이거죠. 전통 서예에서 이모그래피 작가로 새로움을 찾고 실천해온 사람. 더 큰 세계로 비상을 꿈꾸는 서예가 허회태입니다.